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한국의 명 단편 소설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입니다. 1930년대 강원도 어느 산골에 성실하고 우직한 농사꾼 영식은 수재의 꾀임에 넘어가 콩밭에서 금줄을 찾기 위해 밭을 다 헤집어 놓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확천금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중 하나이겠죠? 나타샤의 책 여행 1930년대 금줄이 나온다는 영식의 콩밭을 찾아가 봅니다. 땅속 저 밑은 늘 음침하다. 고달픈 간드레불 맥없이 푸르기하다. 밤과 달라서 낮엔 대우 흐릿하였다. 끝으로 황토 장벽으로 앞뒤 좌우가 꼭 막힌 좁직한 구덩이, 헙사의 무덤 속 같이 귀중중하다. 싸늘한 침묵, 쿠더부레한 흙내와 징그러운 냉기만이 그 속에 자욱하다. 곡괭이는 뻔질 흙을 일어짚는다. 안팡스러이 내려쪼며 퍽퍽퍽 이렇게 매 떨어진 소리뿐. 그러나 간간 우수수하고 벽이 흘린다. 영식이는 일손을 놓고 소매자락을 끌어당기어 얼굴의 땀을 흘른다. 이놈의 줄이 언제나 잡힐런지 기가 찼다. 흙 한 주멀 집어 코 밑에 바싹 들이대고 손가락으로 샅샅이 뒤져본다. 완연히 버력은 좀 변한 듯 싶다. 그러나 불통 버력이 아주 다 풀린 것도 아니었다. 말똥 버력이라야 금이 온다는데 왜 이리 안 오는지. 곡괭이를 다시 집어든다. 땅에 무릎을 꿇고 궁둥이를 번쩍 든 채 씩씩거린다. 곡괭이는 무작정 내려찍는다. 바닥에서 물이 스미어 무릎팍이 흥건히 젖었다. 굿 엎은 천판에서 흙방울은 내리며 목덜미로 굴러든다. 어떤 때에는 윗벽의 한쪽이 떨어지며 등을 탕 때리고 부서진다. 그러나 그는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금을 캔다고 콩밭 하나를 다 잡쳤다. 약이 올라서 죽을 둥 살둥 눈이 뒤집힌 이 판이다. 손바닥에 침을 탁 뱉고 곡괭이 자루를 한번 꼬나 잡더니 쉴 줄 모른다. 등 뒤에서는 흙 끓는 소리가 득득 난다. 아직도 버력을 다 못 친 모양. 이 자식이 일을 하나 시졸 하나 남은 속이 바직바직 타는데 웬 배심이 이리도 좋아. 영식이는 살깃띤 시선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 말 없이 수재를 노려본다. 그제야 꾸물꾸물 바지개에 흙을 담고 등에 메고 사다리를 올라간다. 굿이 풀리는지 벽이 우찔하였다. 헐기 부서져 내린다. 전날이라면 이곳에서 아내 한 번 못 보고 생주검이나 안 할까 틀끝같이 쭈뼛할 게다. 그러나 인젠 그렇게 되고도 싶다. 수재란 놈하고 흙더미에 묻히어 한 급에 죽는다면 그게 오히려 나을 게다. 이렇게까지 몹시 미웠다. 이놈 풍치는 바람에 애꿎은 콩밭 하나만 결단을 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낭패다. 세벌 논도 못 맸다. 논둑의 풀은 성큼 자란 채 어지러이 널려 있다. 이 기미를 알고 지주는 대로하였다. 내년부터는 농사 지을 생각 말라고 발을 굴렀다. 땅은 암만을 파도 지수가 없다. 이만해도 5길은 훨씬 넘었으리라. 좀 더 짚혀야 오를지 혹은 북으로 밀어야 오를지 우두커니 망설거린다. 금점 이래는 풋둥이다. 입대 끝 수재의 지휘를 받아 일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역시 그러해야 금을 딸 것이다. 그러나 그런 칙칙한 짓은 안 한다. 이리 와 이것 좀 파게. 그는 어쓴 위풍을 보이며 이렇게 분부하였다. 그리고 저는 일어나 손을 틀며 뒤로 물러선다. 수재는 군말 없이 고분하였다. 시키는 대로 땅에 무릎을 꿇고 벽제로 군버력을 긁어낸 다음 다시 파기 시작한다. 영식이는 치다 나머지 버력을 짊어진다.
크단 걸대를 뒤룩거리며 사다리로 기어오른다. 군문을 나와 버력 더미에 헐걸 막 내치려 할제 왜 또 파? 이것들이 미쳤나 그래? 산에서 내려오는 마름과 맞닥뜨렸다. 정신이 떠름하여 그대로 벙벙이 섰다. 오늘은 또 무슨 포악을 들으려는가. 말라니까 왜 또 파는 거야? 하고 영식이의 바지개 뒤를 지팡이로 꽉 찌르더니 갈아 먹으라는 밭이지 흙 쓰고 들어가라는 거야? 이 미친 것들아. 콩밭에서 웬 검이 나온다고 이 지랄들이야 그래? 하고 목에 핏대를 올린다. 밭을 버리면 간수 잘못한 자기 탓이다. 날마다 와서 그 북새를 피우고 금하여도 다음날 보면 또 여전히 파는 것이다. 오늘로 이 구덩이를 도로 묻어놔야지. 내일로 당장 진역 갈 줄 알게? 너무 감정에 격하여 말도 잘 안 나오고 떠덤떠덤 거린다. 주먹은 곧 날아들듯이 허구리 깨서 불불 떤다. 오늘만 좀 해보고 그만두겠어유. 영식이는 낯이 붉어지며 가까스로 한마디 하였다. 그리고 무턱대고 빌었다. 마름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그 뒷모양을 영식이는 멀거니 배웅하였다. 그러나 콩밭 낯짝을 들여다보니 무던히 애통 터진다. 멀쩡한 밭에 구멍이 사면 퐁퐁 뚫렸다. 예지없이 버력은 무더기 쌓였다. 마치 사태에 만난 공동묘지와도 같이 귀살쩍고 대우 얼씬연스럽다. 그다지 잘 되었던 콩포기는 그반 버력 더미에 다 깔려버리고 군데군데 어쩌다 남은 놈들만이 고개를 나풀거린다. 그 꼴을 보는 것은 자식 죽는 걸 보는 게 낫지 차마 못할 경상이었다. 농토는 모조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되간절 올 밭 도지 벼 두선 반은 뭘로 해내야 좋을지, 게다 밭을 망쳤으니 자칫하면 징역을 갈런지도 모른다. 영식이가 구덩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동무는 땅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다. 태연 무심히 담배만 뻑뻑 피우는 것이다. 언제나 줄을 잡는 거야? 인제 차차 나오겠지. 인제 나온다. 하고 콧웃음을 치고 엇먹더니 조금 지남에 이 새끼! 헉덩이를 집어들고 골통을 내리친다. 수재는 억후 하고 그대로 푹 엎드린다. 그러다 벌떡 일어선다. 눈에 띄는 대로 곡괭이를 잡자 대뜸 달려들었다. 그러나 강약이 부동, 왁살스러운 팔뚝에 퉁겨져 벽에 가서 쿵 하고 떨어졌다. 그 순간에 제가 빼앗긴 곡괭이가 정박이를 겨누고 날아드는 걸 보았다. 고개를 획 돌린다. 곡괭이는 흙벽을 퍽 찍고 다시 나간다. 수재 이름만 들어도 영식이는 이가 갈렸다. 분명히 홀딱 속은 것이다. 영식이는 본디 금점에 이력이 없었다. 그리고 흥미도 없었다. 다만 밭고랑에 웅크리고 앉아서 땀을 흘려가며 꾸벅꾸벅 일만 하였다. 오랜 콩도 뜻밖에 잘 열리고 마음이 좀 놓였다. 하루는 홀로 김을 메고 있노라니까 여보게 덥지 않은가? 좀 쉬었다 하게. 고개를 들어보니 수재다. 농사는 안 짓고 금점으로만 돌아다니더니 무선 바람에 또 왔는지 싱글벙글한다. 좋은 수나 걸렸나 하고 돈 좀 벌었나? 나 좀 채주게. 벌고 말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쓰고 있네. 술에 근하한 얼굴로 신껏 주적거린다. 그리고 반머리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 객설을 부리더니 자네 돈벌이 좀 안 하려나? 이 밭에 금이 묻혔네. 금이. 뭐? 하니까 바로 이 산 너머 큰 골에 광산이 있다. 광부를 300여 명이나 부리는 노다지판인데 매일 소출되는 금이 70냥을 넘는다. 돈으로 치면 7,000원. 그 줄맥이 큰 사너리를 뚫고 이 콩밭으로 뻗어 나왔다는 것이다. 둘이서 파면 불과 열흘 안에 줄을 잡을 때고 적어도 하루 서돈씩은 따리라. 우선 30원만 해도 얼마냐. 소를 산데도 반필이 아니냐고. 그러나 영식이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금점이란 칼 물고 뜀뛰기다.
잘 되면 이거니와 못 되면 신세만 조진다. 이렇게 전일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서였다. 그 다음 날도 와서 꾀송거리다 갔다. 셋째 번에는 집으로 찾아왔는데 막걸리 한 병을 손에 들고 영을 피운다. 몸이 달아서 또 온 것이었다. 봉당에 걸터 앉아서 저녁상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조당수는 몸을 후친다는 둥, 일꾼은 던던히 먹어야 한다는 둥, 남들은 논을 사느니 밭을 사느니 떠드는데 요렇게 지내다 그만둘 테냐는 등 일접게 지절거린다. 아주머니 이것 좀 먹게 해주시게유. 그리고 비로소 영식이 아내에게 술병을 내놓는다. 그들은 밥상을 끼고 앉아서 즐거웁게 술을 마셨다. 몇 잔이 들어가고 보니 영식의 생각도 저기 돌아섰다. 따는 1년 고생하고 끼 콩 몇 섬 얻어먹느니 보다는 금을 캐는 것이 슬기로운 짓이다. 하루에 잘만 캔다면 한 해 줄곧 공들인 그 수확보다 훨씬 이익이다. 올봄 보낼제 비료값 품삯 빚에 빚진 7원 까닭에 나날이 졸리는 이 판이다. 이렇게 지지하게 살고 말 바에는 차라리 가로지나 세로지나 사내 자식이 한번 해볼 일이다. 내일부터 우리 파 보세. 돈만 있으면이야 그까지 콩은. 수재가 안달스레 재우쳐 보채일제 선뜻 응낙하였다. 그래 보세. 빌어먹을 거 안 된 고만이지. 그러나 꽁무니에서 죽을 마시고 있던 아내가 허구리를 쿡쿡 찔렀게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좀 주저할 뻔도 하였다. 아내는 아내대로의 셈이 빨랐다. 시체는 금점이 판을 잡았다. 섣부르게 농사만 짓고 있다간 결국 비렁뱅이 밖에는 더 못된다. 얼마 안 있으면 산이고 논이고 밭이고 할 것 없이 다 금쟁이 손에 구멍이 뚫리고 뒤집히고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그때는 뭘 파먹고 사나. 자, 보아라. 머슴들은 짝이나 한 듯이 일하다 말고 훅닥하면 금쯤으로들 내빼지 않는가. 일꾼이 없어서 오랜 농사를 지을 수 없느니 마느니 하고 동리에서는 떠들썩하다. 그리고 본동 포농이조차 호미를 내던지고 강변으로 개울로 사금을 캐로 달아난다. 그러다 며칠 뒤엔 다빗이 내다 옥당목을 떨치고 희자를 뽑는 것이 아닌가. 아내는 콩밭에서 금이 날 줄은 아주 꿈밖이었다. 놀라고도 또 기뻤다. 원래는 노냥 침만 삼키던 그놈 코다리를 짜장 먹어보겠구만 하여도 속이 미어질 듯이 짜릿하였다. 뒷집 양건댁은 금정득택에 남편이 사다 준 고무신을 신고 나릿나릿 걷는 것이 무척 부러웠다. 저도 얼른 금이나 펑펑 쏟아지면 흰 고무신도 신고 얼굴에 분도 바르고 하리라. 그렇게 해보지 뭐. 저 양반 하잔대로 하면 어련히 잘 될라고. 얼떨하여 앉았는 남편을 이렇게 축였던 것이다. 동이 특이 무섭게 콩밭으로 모였다. 수재는 진언이나 하는 듯이 이리 대고 중얼거리고 저리 대고 중얼거리고 하였다. 그리고 덤벙거리며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하였다. 제 딸은 땅속에 누운 줄맥을 어림하여 보는 맥이었다. 한참을 밭을 헤매다가 산 쪽으로 붙은 한 구석에 딱 서며 손가락을 펴들고 설명한다. 큰 줄이란 본시 산운, 산을 끼고 도는 법이다. 이 줄이 노다지 입에는 필시 익현으로 버덤이 누웠으리라. 그러니 여기서부터 파 들어가자는 것이었다. 영식이는 그 말이 무슨 소린지 새기지는 못했다마는 금점에는 난다는 소재이니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영락없이 검태야 나겠지 하고 그것만 꼭 믿었다. 군말 없이 지시에 받은 곳에다 삽을 푹 꽂고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금도 금이면 애써 키워온 콩도 콩이었다. 그진 다 자란 허울 멀쑥한 놈들이 삽 끝에 으스러지고 헐게 묻히고 하는 것이다. 그걸 보는 것은 썩 속이 아팠다. 애틋한 생각이 물밀 때 가끔 삽을 놓고 허리를 구부려서 콩잎의 흙을 털어주기도 하였다. 아, 이 사람아, 맥주께 그건 뭘 봐. 금을 캐자니깐? 아니야, 허리가 좀 아파서.
핀잔을 얻어 듣고는 좀 열적었다. 하기는 금만 잘 터져 나오면 이까지 콩밭쯤이야. 이 밭을 풀어 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눈을 감아버리고 삽의 흙을 아무렇게나 콩잎 위로 획획 내어 던진다. 국으로 땅이나 파먹지 이게 무슨 지랄들이야. 동리 노인은 뻔질 찾아와서 귀 거친 소리를 하고 하였다. 밭에 구멍을 셋이나 뚫었다. 그리고 대고 뚫는 길이었다. 금인가 난장을 맞을 건가 그것 때문에 농구는 버렸다. 이게 필연코 세상이 망하려는 징조이리라. 그 소중한 밭에다 구멍을 뚫고 이지랄이니 그놈이 온전할 겐가. 노인은 제 물화에 지팡이를 들어 삿대질을 아니할 수 없었다. 벼락 맞느니 벼락 맞어. 염려 말아유. 누가 알레지유? 영식이는 그럴 적마다 대충스레 쏘았다. 골김에 흙을 대는 대로 내꼰지고는 침을 탁 뱉고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끈하였다. 줄을 찾는다고 콩밭을 통이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줄이 언제나 나올지 아직 까맣다. 논도 못 메고 물도 못 보고 벼가 어이 되었는지 그것조차 모른다. 밤에는 잠이 안 와 멀뚱하니 애를 태웠다. 수제는 낙담하는 기색도 없이 늘 한양이었다. 땅에 웅성거리고 시적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줄이 곧 나오겠나? 하고 목이 말라서 물으면 이번에 안 나오거든 내 목을 비게. 서슴지 않고 장담을 하고는 꿋꿋하였다. 이걸 보면 영식이도 마음이 좀 내는 듯 싶었다. 전들 금이 없다면 무슨 못으로 이 고생을 하랴. 반드시 금은 나올 것이다. 그제는 이왕 손에는 할 일 없거니와 그만두리라는 절망이 스스로 사라지고 다시금 주먹이 쥐어지는 것이었다. 캄캄하게 밤은 어두웠다. 어디선가 묻개가 요란히 지저댄다. 남편은 진흙투성이를 하고 내려왔다. 풀이 죽어서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고 아랫목에 축 늘어진다. 이 꼴을 보니 아내는 맥이 다시 풀린다. 오늘도 또 글렀구나. 금이 터지면은 집을 한 채 사간다고 자랑을 하고 왔더니 이내 헛일이었다. 인제 좌기가 나서 낯을 들고 나갈 여미조차 없어졌다. 남편에게 저녁을 갖다 주고 딱하게 바라본다. 인제 꼬은 양식도 다 먹었는데 새벽에 산재를 좀 지낼 텐데 한 번만 더 꺼와. 남의 말에는 대답 없고 유하게 헐게 늦은 소리뿐. 그리고 들어누운 채 눈을 지그시 감아버린다. 죽거리도 없는데 산재는 무슨. 덥기 싫어 요망 맞은 양 같으니. 이 호통에 아내는 그만 몸실하였다. 요즘 와서는 무턱대고 공연스레 골만 내는 남편이 영 딱하였다. 환장을 하는지 밤잠도 아니 자고 소리만 빽빽 지르며 덤벼들려고 한다. 심지어 어린 것이 좀 울어도 이 자식 갖다 내꼰지라고 북새를 피우는 것이다. 저녁을 아니 먹음으로 그냥 치워버렸다. 남편의 영을 거역히 어려워 양건대 칸테로 또다시 안 갈 수가 없다. 그간 양식은 줄곧 구워다 먹고 값도 못하였는데 또 무슨 면목으로 입을 벌릴지 난처한 노릇이었다. 그는 생각다 끝에 있는 염치를 보째 쏟아던지고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이다마는 딱 맞닥뜨려 입을 열고 내일 산재를 지낸다 하는데 쌀이 있어야지요 하자니 영 낯이 화끈하고 모닥불이 날아든다. 그러나 그들은 어지간히 착한 사람들이다. 안 그렇지요. 산신이 번나면 죽도 그럽니다. 하고 말을 받으며 그 남편은 빙그레 웃는다. 워낙이 금점에 장구 달아난 몸인 많지 이런 일에는 적잖이 속이 튀었다. 손수 쌀 닷대를 떠다주며 산재란 안 지낸 몰라도 이왕 지내려면 아주 정성껏 해야 됩니다. 산신이란 노하길 잘하니까요. 하고 그 비방까지 깨쳐보낸다. 쌀을 받아들고 나오며 영식이 처는 고마움보다 먼저 미안에 질리어 얼굴이 다시 빨갰다. 그리고 그들 부부 살아가는 살림이 참으로 몹시 부러웠다. 양근댁 남편은 날마다 금점으로 감돌며 버럭더미를 뒤지고 토록을 주워온다. 그걸 온종일 장판 돌에다 갈면
수가 좋으면 2 내지는 3원, 오가도 70에서 80 전꼴은 매일 셈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쌀을 산다, 피륙을 꺾는다, 떡을 한다, 장리를 놓는다. 그런데 우리는 왜 늘 요꼴인지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메는 듯 맹맥한 한숨이 연발을 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떡살을 담그었다. 내일은 뭘로 죽을 쑤어 먹을런지 윗목에 웅크리고 앉아서 맞은편에 자빠져 있는 남편을 곁눈으로 살짝 핥혀본다. 남들은 돌아다니며 잘도 금을 주워오련만 저 망나니 제 밭 하나를 다 버려도 금 한 톨 못 주워오나? 변변치도 못한 사나이. 저도 모르게 얕은 한숨이 거푸 2번을 터진다. 밤이 이슥하여 그들 양주는 떡을 하러 나왔다. 남편은 절구에 쿵쿵 빠았다. 그러나 채가 없다. 동네로 돌아다니며 빌려오느라고 아내는 다리에 불풍이 났다. 왜 이리 앉았소? 불 좀 지피지. 떡을 찢다가 얼이 빠져서 멍하니 앉았는 남편이 밉살스럽다. 남은 이래저래 애를 죄는데 저건 무슨 생각을 하고 저리 있는 건지. 낫으로 삭정이를 탁탁 조겨서 던져주며 아내는 은근히 훅닥이었다. 달기 2회를 치고 나서야 떡은 되었다. 아내는 시루를 이고 남편은 겨드랑이에 자리떼기를 꼈다. 그리고 캄캄한 산길을 올라간다. 비탈길을 얼마 올라가서야 콩밭은 놓였다. 전면이 우뚝한 검은 산에 둘리어 막힌 곳이었다. 가생이로 느티 대추나무들은 머리를 풀었다. 반머리 조금 못 미쳐 남편은 걸음을 멈추자 뒤의 아내를 돌아본다. 있네. 그리고 여기 가만히 섰어. 시루를 받아 한 팔로 껴안고 그는 혼자서 콩밭으로 올라섰다. 앞에 쌓인 것이 모두가 흙더미. 그 흙더미를 막 돌아서려 할제 아마 돌을 찾나 보다. 몸이 쓰러지려고 우질건하니 아내가 기겁을 하여 튀어오르며 그를 부축하였다. 부정타라고 왜 올라와? 요망 맞은 년. 남편은 몸을 고루 잡자 소리를 뻑 지르며 아내 얼뺨을 붙인다. 가뜩이나 죽어라 죽어라 하는데 불길하게도 계집년이 그는 맞듣지 않게 두덜거리며 밭으로 들어간다. 밭 한가운데다 자리를 펴고 그 위에 시루를 놓았다. 그리고 시루 앞에다 공손하고 정성스레 제배를 커다랗게 한다. 우리를 살려주십사. 산신께서 거들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죽을 수밖에 꼼짝 없습니다유. 그는 손을 모으고 이렇게 축원하였다. 아내는 이 꼴을 바라보며 독이 뾰록같이 올랐다. 금점을 합내하고 금 한 톨 못 캐는 것이 버릇만 점점 글러간다. 그전에는 없더니 요새로 건듯하면 탕탕 때리는 못된 버릇이 생긴 것이다. 금을 캐랬지 뺨을 칠했나? 제발 덕분에 그놈의 금 좀 나오지 말았으면. 그는 뺨 맞은 앙심으로 맘껏 방자하였다. 하긴 아내의 말 그대로 되었다. 열흘이 썩 넘어도 산신은 감감무소식이었다. 남편은 밤낮으로 눈을 꽈 뒤집고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어쩌다 집에 내려오는 때이면 얼굴이 헐떡하고 어깨가 축 늘어지고 급한 병객이었다. 그러고서 잠자코 커다란 몸집을 방고래에다 쾅 하고 내던지고 하는 것이다. 재미부터 죽으나 버렸으면. 혹은 이렇게 탄식하기도 하였다. 아내는 바가지에 점심을 이고서 집을 나섰다. 젖먹이는 등을 두드리며 좋다고 킥킥거린다. 이젠 흰 고무신 코다리고 생각조차 물렸다. 그리고 금 하는 소리만 들어도 입에 신물이 날 만큼 되었다. 그건 구사하고 꺼다먹은 양식에 졸리지나 말았으면 그만도 좋으리마는. 가을은 논으로 밭으로 누렇게 내렸다. 농군들은 기꺼운 낯을 하고 서로 만나면 흥겨운 농담. 그러나 남편은 애먼 밭만 망치고 논조차 건살 못하였으니 이 가을에는 뭘 거둬들이고 뭘 절겨할런지. 그는 동리 사람의 이목이 부끄러워 산길로 돌았다. 솔숲을 나서서 멀리 밖에를 바라보니 둘이 다 나와 있다. 오늘도 또 싸운 모양. 하나는 이쪽 흙더미에 앉았고 하나는 저쪽에 앉았고 서로들 외면하여 담배만 뻑뻑 피운다. 점심들 잡숫게유.
남편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으며 가만히 맥을 보았다. 남편은 적삼이 찢어지고 얼굴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리고 두 팔을 긋고 먼 산을 향하여 묵묵히 앉았다. 수제는 흙에 박혔다 나왔는지 얼굴은 그냥 귓속들이 흙투성이다. 코 밑에는 피딱지가 말라붙었고 아직도 조금씩 피가 흘러내린다. 영식이 철을 보더니 열적은 모양. 고개를 돌리어 모로 떨어치며 입맛만 쩍쩍 다신다. 금을 캐라니까 밤낮 피만 내다 말리는가. 빚에 졸리어 남은 속을 볶는데 무슨 호강에 이지랄 들인구. 아내는 못마땅하여 눈가에 살을 모았다. 산재 지낸다고 꾸온 것은 언제나 갚는다지요? 뚱 하고 있는 남편을 향하여 말끝을 꼬부린다. 그러나 남편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어조를 좀 돋구며 갚지도 못할 걸 왜 꼬우라 했지요? 하고 얼추 호령이었다. 이 말은 남편의 채 가라앉지도 못한 분통을 다시 건드린다. 그는 벌떡 일어서며 황밤 주먹을 쥐어 낭창할 만치 아내의 골통을 후렸다. 계집년이 방정맞게. 다른 것은 모르나 주먹에는 아찔이었다. 멋없이 덤비다간 골통이 부서진다. 암상을 참고 바르르 하다가 이었고 아내는 등에 업은 어린애를 끌러 들었다. 남편에게로 그대로 밀어던지니 아이는 까르륵 하고 숨 모는 소리를 친다. 그리고 아내는 돌아서서 혼잣말로 콩밭에서 금을 딴다는 숙맥도 있담? 하고 빗대놓고 비앙거린다. 이년아 뭐? 남편은 대뜸 달려들며 그 볼치에다 다시 올찬 황밤을 주었다. 적이나 하면 계집이니 위로도 하여 주련만 욕은 분만 폭폭 찔러 놓으려나 에이 빌어먹을 거 2판 4판이다. 너하고는 안 산다. 오늘로 가거라. 아내를 와락 뜯어밀어 밭둑에 젖혀놓고 그 허구리를 퍽 질렀다. 아내는 입을 헉 하고 벌린다. 네가 하라고 옆구리를 쿡쿡 찌를 때는 언제냐 요 집안 망할년. 그리고 다시 퍽 질렀다. 연하여 또 퍽. 이 꼴들을 보니 수제는 조바심이 일었다. 저러다가 그 분풀이가 다시 제게로 설거머니 옮아 올 것을 지레채었다. 인제 걸리면 죽는다. 그는 비설비설하다 어느 틈엔가 구덩이 속으로 신압으로 없어져 버린다. 볕은 다사로운 가을 향취를 풍긴다. 주인을 잃고 콩은 무거운 열매를 둥글둥글 흙에 굴린다. 맞은 쪽 산 밑에서 벼들을 베며 기뻐하는 농군의 노래. 터졌네 터져! 수제는 눈이 휘둥그렇게 군문을 뛰어나오며 소리를 친다. 손에는 흙 한 줌이 잔뜩 쥐었다. 뭐? 하다가 금줄 잡아서 금줄! 하고 외마디를 뒤남기자 영식이는 수제 앞으로 살같이 달려들었다. 허겁지겁 그 흙을 받아들고 샅샅이 헤쳐보니 땅은 재래에 보지 못하던 붉어죽죽한 황토이었다. 그는 눈에 눈물이 핑 돌며 이게 원줄인가? 그럼 이것이 곱색줄이라네. 한 포에 대돈씩은 넉넉 잡히대. 영식이는 기쁨보다 먼저 기가 탁 막혔다. 웃어야 오를지 울어야 오를지 다만 입을 반쯤 벌린 채 수지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본다. 이리 와봐 이게 금이래. 이었고 남편은 아내를 부른다. 그리고 내 뭐랬어? 그러게 해보라고 그랬지 하고 설면설면 덤벼오는 아내가 한결 어여뻤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아내의 눈물을 지워주고 그러고 나서 껑충거리며 구덩이로 들어간다. 그 흙 속에 금이 있지요? 영식의 처가 너무 기뻐서 코다리에 고래등 같은 집같이 연상할째 수제는 시원스러이 네, 한 포대에 50원씩 나와요 하고 대답하고 오늘 밤에는 꼭 정령코 꼭 달아나리라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란 오래 못 간다. 뽕이 나서 뼈다귀도 못 추리기 전에 훨훨 벗어나는 게 상책이겠다.